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어떤 의미도, 신도, 운명 같은 것도 전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룰루 밀러의 베스트셀러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이건 그냥 과학책이 아니에요. 뭐랄까, 혼돈 그 자체인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질서와 사랑, 그리고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서는 한 사람의 아주 깊은 여정이죠. 이야기의 시작은 좀 암울해요. 주인공의 아버지가 과학자였는데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건 오직 혼돈뿐이야. 다른 건 없어. 라고요. 어떤 계획도 운명도 심지어 신도 없다는 이 냉혹한 진실. 이 말이 어린 룰루 밀러의 삶에 얼마나 큰 그림자를 들이었을까요? 그래서 이 책의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아빠 말대로 다 부질없는 거면 도대체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 걸까? 주인공은 이 엄청난 위기감 속에서 정말 필사적으로 그 답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거대한 무의미함에 맞서려면 뭔가 붙잡을 게 필요했겠죠. 그래서 룰루 밀러는 영웅을 찾아 나서요. 이 혼돈의 세상을 똑바로 쳐다보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만의 질서를 만들어낸 사람, 그런 롤모델이 정말 간절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완벽해 보이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 이름은 바로 데이비드 스타 조던. 이 사람이 누구냐면 평생을 바쳐서 물고기를 찾아다니고 분류하고 이름을 붙여준, 그러니까 혼돈에 맞서서 질서라는 성을 쌓아올린 사람이었어요. 룰루 밀러의 눈에는 이 사람이 완벽한 길잡이처럼 보였던 거죠. 데이비드 조던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혼돈이라는 거대한 힘에 평생을 맞서 싸운 투쟁기 그 자체였어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절대 무릎 꿇지 않았죠. 이 사람의 집념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1906년에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 터져서 평생 모은 어류 표본 수천 개가 그냥 다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좌절하겠죠. 근데 조던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잿더미 속에서 깨진 유리 조각 사인을 헤치면서 물고기 하나하나에 직접 이름표를 바느질해서 꿰매 붙이기 시작해요. 이건 뭐 거의 광기에 가까운 집념으로 자기만의 질서를 다시 세운 거죠. 운명의 형태를 만드는 건 사람의 의지다. 어때요? 정말 강력하고 희망에 찬 말이죠. 룰루 밀러가 왜 이 사람을 붙잡으려고 했는지 알 것 같지 않나요? 그는 인간의 의지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세운 완벽해 보였던 질서의 세계, 그 영웅의 이야기 뒤편에 아주 어둡고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조던이 그토록 집착했던 질서와 등급 매기기는 물고기 분류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집착은 인간을 향했고 정말 괴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우생학이었습니다. 그는 생물에 등급을 매겼던 것처럼 인간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댄 거죠. 세상을 일종의 사다리 같은 위계 질서로 본 거예요. 맨 위에는 우월한 인간이, 맨 아래에는 열등한 인간이 있는. 조던은요, 소위 부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인류의 유전자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죠. 결국 그는 미국 우생학 운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고요. 그의 이런 위험한 신념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끔찍한 정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두 얼굴이었던 겁니다. 한쪽은 혼돈에 맞서 싸운 위대한 과학자, 존경받는 총장이었지만 다른 한쪽은 인간을 등급 매겨서 제거해야 한다고 믿었던 우생학자였죠. 심지어 자신을 후원해준 제인 스탠퍼드의 의문의 죽음을 덮으려 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었어요. 자신이 유일한 희망으로 여겼던 영웅의 실체를 마주했을 때 룰루 밀러가 느꼈을 그 배신감과 공포가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죠. 그녀가 그토록 붙잡으려 했던 삶의 의미가 산산조각 나버린 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직 진짜 반전이 남아있었거든요. 조던의 삶, 그가 평생을 바친 업적, 그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들어 버리는 아주 거대한 우주적 반전이요.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만약에 그가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그 질서, 그가 평생을 바쳐 연구했던 그 대상이 사실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거라면 어떨까요? 네, 이게 바로 이 책의 제목이자 가장 충격적인 결론입니다. 세계 최고의 어류 전문가가 평생을 바쳤던 그 어류라는 생물학적 범주가 과학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아주 간단해요. 자, 첫째, 생물학에서 어떤 그룹이 제대로 된 범주로 인정받으려면 한 명의 공통조상과 거기서 나온 모든 후손을 포함해야 돼요. 예외가 있으면 안 돼요. 둘째,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물고기라고 부르는 페어 있잖아요. 이 페어가 사실은 연어 같은 다른 물고기보다 유전적으로 우리 인간하고 더 가깝다는 거예요. 놀랍죠? 셋째, 그럼 물고기라는 범주를 과학적으로 성립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후손인 우리 인간까지 다 물고기에 포함시켜야 말이 되는 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결국 조던이의 평생을 바쳐서 분류했던 그 물고기라는 건 자연에 원래 존재하는 질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 편의상 붙여놓은 인공적인 딱지, 하나의 환상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영웅은 악당이었고 그가 평생 쌓아올린 탑은 환상이었습니다. 조던의 질서가 와르르 무너지는 걸 본 룰루밀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이유를 찾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전혀 다른 곳에서 답을 찾습니다. 진짜 의미라는 건 저 높은 곳에서 누가 정해주는 거대한 사다리 같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오히려 바로 우리들 사이에 이 복잡하고 어떨 땐 지저분하게까지 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이 문장이 바로 그 깨달음을 정말 아름답게 보여주죠. 우리를 살게 하는 건 내가 너보다 낫다는 증명이 아니라 힘들 때 서로를 그냥 꽉 붙잡아주는 이 작은 연결의 힘이라는 거. 어쩌면 그 그물망이야말로 이 혼돈의 세상에서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게 붙들어주는 유일한 힘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녀는 어릴 적 아버지가 심어줬던 그 차가운 세계관에 정면으로 맞설 답을 찾아낸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듣기 좋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인데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세상을 보는 안경처럼 쓰고 있는 그런 범주들 있잖아요. 뭐 인종이라던가 성별이라던가 아니면 성공의 기준 같은 것들. 혹시 그런 것들도 전부 물고기처럼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냥 편하려고 만들어낸 환상은 아닐까요? 이 책은 우리에게 바로 그 경계선을 한번 의심해보고 그 너머를 보라고 손짓하는 것 같습니다.